후반전에 돌입한 민주당의 대선 순회 경선 오늘 중요한 날입니다. 오늘 2차 슈퍼위크에만 50만여 표가 달려 있습니다. 그만큼 표심이 어디로 향했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은 2차 컷오프를 앞두고 표심 잡기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김성회 정치연구소 싱크와이 소장, 최수영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3연전 이후에 슈퍼위크 50만 표 정도가 공개가 됩니다. 근데 이게 오늘 결과에 따라서 결선행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결정될 수 있을까요? 뭐 산수로는 아직은 안 되는 그렇죠.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뭐 오늘 결과를 가지고 물론 이제 오늘 과반을 넘으면 흐름이 그렇구나라는 확정은 하겠지만 예. 지금 이제 매직 넘버는 현재 투표율을 고려하면 75만 표를 먼저 어느 쪽이 과반을 득표한다고 보는 건데 예. 현재 40만 표나 남았죠. 그래서 이제 확실하게 뭐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라고까지는 멀긴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그거 가기까지 40만 표 남았다는 거죠. 예. 근데 이제 한참 멀긴 했는데 다음 주에 있을 경선이 경기도라는 점이 뭐 매우 주목할 만합니다. 네. 경기도는 이제 이재명 지사의 또 본거지 아니겠습니까? 예. 여기서의 선전까지 간다면 과반수 오늘 만약 과반을 넘는다면 과반을 넘겠구나라는 예상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한 20분 후에 결과는 나오지만 예측 먼저 해주시죠. 예측을요? 네. 예, 과반이 이재명 후보가 지금 넘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뭐 예. 투표율이 떨어진다고 하고 있는데요. 떨어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적극적인 축이 더 투표를 많이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다고 놓고 보면 뭐 대장동 의혹이 있지만 어쨌든 1위 후보로서 이재명을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개 투표에 참여하고 부동층이 오히려 이제 귀찮아서 안 하시는 그림으로 간다면 네. 이재명 후보 본인의 지지율은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해서 오늘도 과반을 넘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오늘 슈퍼위크의 오늘 그 결론이 어느 정도 중요한지 말씀해 주시죠. 오늘이 사실상의 승부를 가로짓는 날이니까 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상으로는 뭐 우리 소장님께서는 이제 뭐 수치상으로는 그렇다지만 저도 뭐 동의하죠. 그렇지만 정치적으로는 오늘 결론이 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지금 투표율이 50% 정도 되잖아요. 예. 근데 지금 오늘 표가 50만 표입니다. 그러면 이제 한 25만 표를 놓고 본다면 이재명 후보가 여기서 과반 이상을 가지고 15만 뭐 이렇게 이상을 가져가 버리면은 지금 33만인데요. 매직 넘버가 75만 표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남은 게 경기도하고 서울입니다. 네. 그러면 이거는 이재명 후보의 텃밭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오늘 과반을 가져간다는 것은 사실상 승부를 결정짓는다고 보는 게 정확한 분석일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저는 제가 지난 제주와 사실 저는 부울경을 굉장히 높게 본 건데 부울경을 관심 있게 본 것은 뭐냐면 물론 이제 김두관 후보가 사퇴하면서 이제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한 데다가 네. 그다음에 사실 전재수 의원 등 친문 핵심 의원들이 이지사 캠프로 합류를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유리할 거라는 건 있었지만 사실은 그때가 대장동 사태가 가장 정점으로 치달을 시기에 그게 진행됐기 때문에 예. 과연 저는 당심이 얼마만큼 반영될 것인가를 굉장히 주목했는데 이미 거기서 과반을 다 넘어버렸단 말이에요. 제주, 그다음에 부울경에서 그렇다면 남은 수도권 특히나 이제 우리가 뭐 확장성, 중도, 외연 이런 얘기 하는 데가 경기, 서울, 인천 아니겠습니까? 네. 여기서 지금 사실 치러지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저는 그 추세가 가는 게 합리적인 걸로 봐야 되고 지금 투표율이 사실은 약간 50% 초기 70%에서 빠지는 거에 대해서 예. 여러 가지 분석이 있습니다. 이제 중도가 약간 빠졌다는 얘기도 있고 아니면 이제 뭐 사실상 승부가 결정났기 때문에 당원들이 한 발 뺐다는 얘기도 있긴 한데 어찌되었건 이런 추세에 계속 50% 이상을 가져가 버린다면은 저는 사실 오늘이 이제 결과가 난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인천, 그다음에 2차 슈퍼위크가 사실상 이번 한 달 동안 있었던 민주당 경선의 거의 사실상의 종지부 역할이 아닌가. 물론 이낙연 후보 캠프에서는 아직도 아니라고는 이야기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관측을 한다면 오늘 승부가 사실상 민주당 후보의 대선 후보의 정점을 찍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순회 경선까지 이재명 후보 압승으로 결과가 좀 마무리가 되면서 대세론이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잠깐 최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또 수사가 또 시작이 되면서 경선에 좀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분석도 있었는데 생각보다 오히려 좀 이재명 후보의 지지층이 결집하는 효과로 나타났다 이런 분석이 많더라고요.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호남 지역은 호남 지역에서 호남이기 때문에 민주당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부산, 울산, 경남으로 넘어면 완전히 그림이 달라지는 게 네. 부산, 울산, 경남에서는 본인이 민주당원이라고 말하는 것조차도 숨쉬기가 버겁다고 생각하시는 네.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원을 한다는 것은 민주당에서도 굉장히 개혁적인 색깔을 가지신 분들만 당원으로 들어와서 이분들은 이러나 저러나 가장 개혁적인 후보를 찍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호남 지역에 비해서 추미애 후보가 2배 가까이 지지율이 뛰어오른 것이 보여주는 거죠. 우리는 언론개혁, 정치개혁, 검찰개혁 원한다. 이런 메시지를 선명하게 던져주면서도 이재명 지사에 대한 지지가 높다는 건 지금 여기서 1위 후보를 흔들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의 입장에서는 그 본인이 지금까지 보여왔던 본인의 삶, 이것을 통해서 당원들이 그 부분을 정확히 지지를 하면서 지지율을 보여준 것. 거기다 추미애 후보가 10% 가까운 높은 지지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과반수를 훌쩍 넘었다는 것을 놓고 보면 이제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전체 여론이라기보다는 거기에서 민주당 당원을 하시는 분들의 여론이 그렇다. 즉 핵심 지지층이 이러나 저러나 이재명 후보를 흔들어서 안 된다로 가고 있다. 저는 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예. 이낙연 후보가 대장동 의혹 관련해서 공세를 펼치기도 했는데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거든요. 어떤 이유로 보시나요?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 당원들이 이걸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경선판 자체를 흔들 이슈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정권을 뺏기지 않을 후보인가를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경쟁력. 그렇죠. 네. 본선 경쟁력이라고 하는 건데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한 게 그거잖아요. 자기는 청출어랍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시즌 2가 되지만 사실은 또 다르기도 하다라는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게 중도 유권자들에게는 약간의 정권 교체로 비춰지기도 했지만 지지층으로부터는 이 정부를 가장 수호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소장님 잘 지적해 주셨지만 고발 사주 의혹 때 추미애 후보로 굉장히 많은 걸 갔어요. 그러니까 추미애 후보가 10% 이상을 가져갔던 동력은 사실상 윤석열 후보의 고발 사주 의혹이 터지고 굉장히 그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는데 예. 근데 그게 제주 불구경에서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네. 이게 이재명 후보로 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후보가 흔들리는 걸 원치 않는다. 이 의혹은 나중에 본선에 갈 땐 가더라도 지금 이 후보를 우리가 지켜야 한다라는 굉장히 그 어떤 옹이해야 되겠다라는 그 분위기가 핵심 당원 지지층, 권리 당원에서 굉장히 강하게 작용한 것 같아요. 그렇기 예. 때문에 추미애 후보의 상승세는 주춤한 거고 이재명 후보가 과반 이상 가져갔던 것이 앞으로 그러니까 이 인천, 경기, 서울로도 이 추세로 갈 것이라고 합리적 예측이 가능한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낙연 후보가 상당히 나는 도덕적인 후보고 흠결 없는 후보라고는 이야기는 했지만 지지층들은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정권을 빼앗기지 않을 후보가 누구인가를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본선 경쟁력이라는 건데 그것을 이제 이재명 후보가 갖고 있었던 이른바 프레임 치환을 하는 능력이라든가 그걸 국힘 게이트로 규정하면서 예. 자기 책임을 분리하는 듯 이런 것들이 지지층에게 상당히 먹힌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1차 국민선거인단 투표율은 한 70% 넘었잖아요. 근데 네. 2차는 지금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이번 슈퍼위크 50만 지금 자막도 50만 표심의 항배는 이렇게 나오는데 50만 명이 2차 선거인단 맞습니다. 근데 투표율이 절반이니까 한 25만 명이 투표를 하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투표율은 떨어졌을까요? 어떤 이유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관심이 있어서 등록을 하시고 뭐 또 여러 조직들이 동원해서 등록하고 이랬는데 제가 보기엔 두 경로를 통해서 빠졌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대장동의 흐름을 보면서 중도층 중에서 뭐 투표하기 싫다. 뭐 찍을 사람이 마땅치 않다라고 해서 투표를 안 하신 분들도 저는 상당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또 한편으로는 이낙연 후보 지지하는 층에서도 이게 표차가 자꾸 벌어지니까 과반이 극복이 안 돼서 이 상태로 그냥 가는가 보다. 그러니까 민주당 경선의 어떤 박진감, 1, 2등 사이의 박진감이 아니라 1등이 과반할 거나 못할 거냐로 가니까 이게 예. 뭐 언론에선 관심을 가지실 수 있는 주제긴 하지만 사실상 1등을 확정하고 있는 상태로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2등이나 3등을 지지하는 후보의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네. 뭐 굳이 투표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좀 1차에 비해서 많이 빠지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예. 사실 투표율이 낮으면 말씀하신 것처럼 추격자에게 불리하다라고 그렇죠. 해석을 하잖아요. 네. 따로 이변은 없겠습니까? 이제 이변의 요소가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변수라는 것이 뭐 예측할 수 없는 게 변수니까 사실은 우리가 뭐 이런저런 예측을 하는데 저는 이제 오히려 이제 만일 앞으로 향배에서 변수는 추미애 후보의 사퇴 가능성이에요. 만약 오늘 이낙연 후보가 상승한다 하더라도 추미애 후보가 만일의 경우 사퇴를 해버리거나 혹은 네. 이제 박용진 후보가 사퇴를 해버리면 그들이 얻었던 표가 다 무효표가 돼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무효표가 되면은 이게 이른바 모집단에 꽤 낮아지기 때문에 예.
그러면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그러니까 과반이 훨씬 더 올라가 60%에 육박할 수가 있어요. 이러면은 사실 오늘 조금 표차를 좁혔다 하더라도 그래서 저는 투표율이 낮은 게 굉장히 이낙연 후보 앞에 뼈아픈 거예요. 네. 설령 이제 지더라도 투표율이 70~80%가 되면은 이낙연 후보가 가져가는 표도 상당히 많거든요. 예. 그러면 약간의 추세도 추세지만 표차도 좁힐 수가 있는데 이번에 투표율 자체가 25만 표 내에서 서로 승부를 가려야 되기 때문에 쫓아가 봐야 많은 것들이 없어져요. 그래서 네. 저는 어쨌든 이번 1차에 비해서 2차 슈퍼위크의 투표율이 낮다는 게 어쨌든 이낙연 후보에겐 더 뼈아픈 그런 상황이라 예. 그렇게 지금 뒤집을 만한 여러 가지 변수가 많지 않을 것으로 저는 분석합니다. 예. 이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요. 지금 대장동 이슈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재명 후보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몸통이다. 후보직 사퇴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흐름을 봐서는 지금 이 주장이 좀 빠른 건가 어떻게 보이세요? 그것은 뭐 국민의힘 경선용이죠. 국민의힘 내부에서 내가 바로 이재명 후보와 싸울 수 있는 사람이고 내가 정권을 빼앗아 올 수 있는 사람이고 내가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좀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확정적으로 나와 있는 게 없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면 거꾸로 와서 이제 윤석열 후보 본인에게 지금 주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들 뭐 그런 중에서 누구 하나라도 예를 들면 손준성 검사 이런 분이 기소가 되면 그 책임을 똑같이 지라는 공세가 나오겠지만 그건 뒤에 벌어질 일이고 당장 4강 경선으로 좀 좁혀진 이 국면에서 어떻게 이걸 뚫고 나가려고 하면 지금까지 가장 민주당에 맞서서 잘 싸울 수 있는 사람의 이미지 이걸 쌓아온 거거든요. 홍준표 후보가 이 점에 좀 불명확하다라는 그런 좀 당내 여론이 있기 때문에 네. 당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좀 그런 레토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검찰과 경찰이 곽상도 의원 아들 수사에 속도를 내고 네. 있습니다. 검찰에서는 압수수색 영장에 곽 의원의 뇌물 혐의 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이 곽상도 의원의 제명을 두고 좀 지도부 간의 갈등이 불거지기도 했는데 대선판에는 어떤 영향을 좀 끼칠까요? 그나마 곽상도 의원이 조기 지금 그나마 의원직 사퇴를 선언하는 바람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정말 가슴을 쓸어내렸을 네. 겁니다. 사실 그 조수진 의원과 뭐 이준석 대표의 갈등이 좀 있었잖아요. 네. 뭐 이른바 상도 수원이 이렇게 얘기가 있었는데 저는 조수진 의원이 어쨌든 이렇게 한 발 사과는 했지만 이 민심의 흐름을 저는 못 읽었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을 뿐더러 분노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 분노의 게이지가 상상을 못할 만큼 이건 2030뿐만 아니라 정말 계층을 불허하고 연령대를 불허할 정도였단 말이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 인식을 못 해가지고 내가 뭔 잘못이 있느냐 이렇게 버텼는데 정치인이란 거는 윤리적 도덕적 책임에도 그 정치적 책임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대구라는 텃밭에서 어쨌든 두 번이나 공천을 줘서 당선이 됐다 그러면은 정치적으로 본인이 또 결단할 땐 결단해야 되는데 물론 지금은 했습니다만은 네. 초기 대응이 조금 굉장히 이게 말하자면 매끄럽지 못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비난이 있었는데 그나마 이제 잦아들었지만 저는 어쨌든 이 부분이 계속 불씨가 살아갈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예. 어쨌든 50억 원에 대해서 물론 뭐 세후 28억 원이라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그 대리급이 32살이 받을 수 있는 급여가 아니고 이거는 예. 아버지를 보고 준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검찰 수사가 이루어질 거고 또 아마 정치자금법 위반은 아마 그 쪼개기 후원금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니까 네. 그 관련한 천화동인이나 화천대유의 관계사들이 500만 원씩 최대 한도를 해가지고 이제 그 곽상도 의원에게 줬다라는 것들은 이제 또 선거법 위반의 그런 또 의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긴 하는데 저는 어쨌든 이 부분이 국민의힘에서는 굉장히 앞으로도 좀 아픈 지점이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결단을 내려서 의원직 사퇴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책임으로부터 자유롭고 만일 유동규 씨 같은 측근 비리가 나오면은 이재명 후보를 책임을 져라고 공격할 수 있는 이제 말하자면 명분이 생겼기 때문에 예. 그런 점에서는 국민의힘이 그나마 만시지탄의 감은 있지만 첫날 제때 대응을 좀 불리하게 한 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화시켰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겠습니다. 초기 대응은 좀 아쉽지만 그래도 좀 책임을 최소화시켰다라고 하셨는데 김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일단 이것이 국민의힘 대선에 미치는 영향이라기보다는 그 뭐랄까, 여튼 이 화천대유 사태를 보면 이게 국민의힘에게서 잘못이 있다보다는 제 눈에는 법조 개혁의 로비를 한 것으로 더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곽상도 현역 의원 일대가 아니었고요. 네. 이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 마치고 나와서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하던 당시에 즉 검사로서 민정수석으로서의 역할을 보고 로비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는 거고 뭐 박영수 특검을 포함해서 이외에 거론되는 많은 분들이 대부분 검찰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좀 사건의 진행 양상에 따라서 뇌물을 받은 사람들이 더 나온다면 이런 분들이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나오기보다는 제가 보기 이제 법조계, 특히 이제 검찰청을 중심으로 나올 것 같다. 이런 상황으로 간다면 국민의힘 경선에서 사실 비껴나갈 수 있죠. 이건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법조계 문제다. 이렇게 비껴나갈 수도 있는데 네. 한편으로는 돈 받은 대부분의 분들이 특수통 분들이세요. 그렇다라고 하면 특수통의 대표적인 인물인 윤석열 검사. 이분 또 이제 박영수 특검이랑도 사이가 굉장히 가까워서 예. 지난번 토론회 공격 때 정확하게 끊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 그러고 나서 지금 뭐 친인척이 100억을 수뢰했는 등의 의혹이 나오고 있는 것들이 결국 다 버무려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로서는 검찰로서의 돈 받은 이런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끊느냐 이것이 좀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그 민주당 쪽으로 오면요. 민주당 경선으로 오면 지금 가장 핵심 문제가 대장동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근데 고발 사주 의혹은 계속 지금 어쨌든 수사가 진행 그렇죠. 중이고요. 그럼 민주당 경선에서 계속 그 일단 이재명 후보가 지금 지지율은 많이 높습니다만 쭉 가는 과정에서는 그 두 가지 이슈는 어떤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저는 어쨌든 그 이재명 후보에게 대장동 의혹 사건은 본선에 가면 대단한 악재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지지층, 그러니까 당원, 그러니까 지금 사실 50% 투표율에서 항상 축을 지지해주고 있는 것이 권리당원들이거든요. 네. 권리당원들은 이재명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옹이해야 된다. 우리가 과반 이상 득표를 해가지고 일단 결선에 나가는 우리 후보를 보호해야 된다 치지만 이제 말하자면 본선이라는 거는 전 국민을 상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흔히 쓰는 표현으로 거대한 민심의 바다에 이제 몸을 던지는 건데 과연 거기서 지금 이재명 후보가 나는 설계자였다. 근데 유동규 씨는 나의 그냥 심부름꾼이었다는 식의 설득력이 과연 있을 것인가 그 말이. 예. 그리고 유동규 씨에 대해서 검찰 조사가 집중되고 많이 여러 가지 또 정황 증거들이 나올 경우에 그 이재명 지사가 그럼 대선 후보 선출된 다음이라 그때는 사실 되돌릴 수도 없기 때문에 괜히 이제 검찰과의 공방이 있을 가능성도 있고 이것을 놓고 보는 중도층들은 굉장히 또 지지를 철회할 수도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요인이 돼요. 마찬가지로 고발사주 의혹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게 지금 그렇다 보니까 양당 유력 후보들이 이러한 결점을 안고 지금 사실 본선에 만일 가게 된다 그러면은 이번 대선은 정책 대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발사주와 대장동 사건을 놓고 서로가 프레임을 짜는 예. 그래서 공격하는 그런 대선이 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 사회가 그동안 가져왔던 이른바 거대 담론들 예컨대 무슨 경제민주화, 무슨 4대강, 네. 그다음에 무슨 뭐 적폐청산 이런 거대 흐름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 메가 아젠다가 없이 정말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다가 날이 새고 더 그러니까 차악의 후보를 국민들 선택해야 하는 그런 식으로 갈 수가 있었기 때문에 예.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좀 빨리 좀 어찌되었건 특검이든 뭐든 정리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오늘 2차 슈퍼비크 결과 발표를 지금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번 그럼 본선은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10월 10일에 일단 결선 투표 안 가면 결정이 되고 결선 투표 가게 되면 조금 더 미뤄지겠지만 국민의힘은 11월 한 4일인가 5일 결정되잖아요. 그럼 이 이슈가 대장동 이슈, 고발사주 이슈 이거는 그 전까지 만약에 수사 결론이 나지 않으면 끝까지 대선까지 갈 텐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좀 대선까지 가겠지만 이 이슈만 가지고 대선을 치르지는 않을 겁니다. 네. 일단 수사에 들어가면 수사가 시작되면 사실은 잠복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중간중간에 수사 결과를 이제 언론들이 조금씩 알아서 받았을 수 있었는데 이것이 네. 제도적으로 많이 보완해서 금지가 됐고요. 예. 그래서 어느 시점인가 수사 결과를 발표할 때까지는 수면으로 들어갈 것이고 이때가 지금 정기국회지 않습니까? 네. 20일까지 국정감사가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입법의 시즌으로 넘어갑니다. 예. 그렇게 되면 후보로 만약 지금 상황으로 놓고 보면 이재명 후보가 예를 들어서 후보로 결정이 된다면 현재 있는 180석의 의석과 함께 아젠다들을 준비해서 본회의에서 법안을 제안하고 법안을 통과시키는 이런 퍼포먼스를 통해서 정책 선거로 좀 전환을 시도할 거라고 보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찬반이 많은데 기본소득, 기본주택 이런 것들이 어떤 논란을 만들더라도 하여튼 논란이 있는 것 자체가 뭔가 하는구나 이런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정책적인 준비를 180석의 의석과 함께 만들어가는 그림을 그리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재명 지사는 사실 유동규 전 본부장과 또 대장동 사건의 연관성이 드러나면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재명 지사가 지금 의미를 하는 책임은 어느 선까지일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정치적 수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책임이라는 것은
본인이 확연하게 어떤 거취라든가 뭐 이런 걸 통해서 본인이 질책의 책임인 거지 지금 유감 표명조차 안 하고 제가 보기에는 아마 꼬리 자르기 하는 것 같으니까 출구 전략을 내가 인사 관리에 내가 조금 소홀했다. 이거 정말 유감이다라는 것 같은데 그러나 저는 그렇게 이게 가벼이 빠져나갈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이건 본선에 가서도 다시 불거질 거고 유동규 씨를 수사하다 보면 또 새로운 이른바 증거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지사가 조금 더 다른 전략을 수립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사과를 하면 확실한 사과를 한다든가 해서 국민적인 납득을 할 수 있는 그런 소명이 돼야지 이걸 묻고 가고 그냥 조금 뒤로 이어서 가면은 결국 저는 그 끝까지 화약을 가지고 전선으로 가는 그런 형국이 될 것으로 저는 분석합니다. 예. 지금 인천 슈퍼위크 결과를 지금 한준호 의원이 이제 지금 시작을 하나 봅니다. 6시 됐으니까 결과 발표가 있나 본데 한번 같이 듣고 오죠.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인천 지역 개표 종료를 선언합니다. 네, 개표 종료가 선언됐습니다. 이상민 위원장께서는 잠시만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모두가 기다리고 계신 개표 결과 발표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상민 위원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이와 함께 지금 앉아 계신 후보 네 분께서도 무대 위로 올라오셔서 준비된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동하는 동안에 안내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먼저 인천 권역 본경선 투표 결과를 전국 개의원, 권리당원, 유선번호 신청 선거인 각각의 투표 결과와 함께 인천 권역 최종 집계 결과를 기호 순으로 발표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차 국민 일반당원 선거인단의 투표 결과를 역시 기호 순으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9월 4일 대전 충남 권역의 개표 결과부터 오늘 개표 결과까지 모두 합산한 누적 집계 결과를 역시 기호 순으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개표 결과는 이성만 선관위원께서 전달을 해 주시겠습니다. 무대 위로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성만 개표위원님 그리고 참관인 또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민병덕 이종근 선관위원께서도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발표토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인천 지역 선거인단 수, 투표자 수, 투표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거인단 수 22,818명, 투표자 수 14,477명, 투표율 63.45%입니다. 다음은 인천 지역 전국대의원 투표 결과입니다. 기호 1번 이재명 348표 55.77%, 기호 4번 이낙연 득표수 254표, 득표율 40.71%, 기호 5번 박용진 8표 1.28%, 기호 6번 추미애 14표 2.24%입니다. 다음은 인천 지역 권리당원 투표 결과입니다. 기호 1번 이재명 7,449표, 득표율 53.79%, 기호 4번 이낙연 4,876표, 득표율 35.21%, 기호 5번 박용진 196표, 득표율 1.42%, 기호 6번 추미애 1,327표, 9.58%.
다음 인천 지역 유선 전화 신청 선거인 투표 결과입니다. 기호 1번 이재명 3표, 득표율 60%. 기호 4번 이낙연 2표, 득표율 40%. 박용진 추미애 후보는 0표입니다. 그러면 인천 지역 최종 집계 결과를 기호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기호 1번 이재명 득표수 7,800표, 득표율 53.88%. 기호 4번 이낙연 5,132표, 득표율 35.45%. 기호 5번 박영진 204표, 1.41%. 기호 6번 추미애 1,341표, 9.26%입니다. 다음은 2차 국민 일반당원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거인단 수, 투표자 수, 투표율입니다. 선거인단 수 49만 6,339명, 투표자 수 29만 6,114명, 투표율 59.66%입니다. 다음은 2차 국민 일반당원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기호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호 1번 이재명 17만 2,237표, 득표율 58.17%. 기호 4번 이낙연 9만 9,140표, 득표율 33.48%. 기호 5번 박용진 7,505표, 득표율 2.53%. 기호 6번 추미애 17,232표, 득표율 5.82%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누적 선거인단 수, 투표자 수, 투표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누적 선거인단 수 154만 9,622명, 투표자 수 102만 2,055명, 투표율 65.96%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후보별 누적 집계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호 1번 이재명 54만 5,537표, 득표율 54.90%. 기호 4번 이낙연 34만 1,076표, 34.33%입니다. 기호 5번 박용진 16,185표, 득표율 1.63%입니다. 기호 6번 추미애 9만 858표입니다. 득표율 9.14%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당원 동지 여러분, 대의원 여러분, 국민 여러분, 이상으로 투표 결과를 모두 마쳤습니다. 자, 후보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셔서 우리 투표에 네, 국민의 민주당이요. 2차 슈퍼 위크 결과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인천에서 열린 건데요. 인천 먼저 저희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인천 투표는요. 퍼센트로 따지면요. 이재명 후보 53.88%, 이낙연 후보 35.45%, 이재명 후보가 50% 넘었고요. 박용진 후보 1.41%, 추미애 후보 9.26%가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2차 슈퍼위크 득표수는 이재명 후보가 17만 2,237표, 58.17%,
이낙연 후보는 99,140표로 33.48%, 그리고 박용진 후보가 7,505표로 2.53%, 그리고 추미애 후보가 17,232표로 5.82%의 득표율을 보였습니다. 네, 누적 저희가 그 퍼센트만 알려드리겠습니다. 누적으로는요, 지금까지 총 합계입니다. 이재명 후보 54.9%고요. 이낙연 후보 34.33%, 네. 박용진 후보 1.63%, 추미애 후보가 9.13%입니다. 지금 가장 중요했던 게 오늘 2차 그 국민선거인단 50% 정도 투표율일 것 같았는데 59% 거의 60%가 네. 나왔습니다. ARS를 좀 많이 한 것 같고요. 그럼 30만 명 정도에서 58% 넘게 이재명 후보에게 표가 갔네요. 네네. 이유가 뭘까요? 딱 추미애 후보가 가져갔을 법한 표가 빠진 만큼 지금 이재명 후보가 오른 거죠. 네.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금 민주당의 지지자들을 분석할 때 가장 크게 잘못 실수해서 보시는 게 무슨 검찰개혁, 언론개혁 이런 데 목을 매서 정치인들 수렁에 빠뜨린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이 결과를 보시면 지난번 1차 경선인단이나 사실은 별 다를 법이 없는 분들인데 1차에는 추미애 후보에게 10% 넘게 미뤄졌던 분들이 쭉 빠졌어요. 그리고 그 빠진 5%가 그대로 이재명 후보에게 갔다는 것은 개혁도 좋은데 예. 지금은 1위 후보를 그대로 지키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뭐 누가 정하지 않아도 그냥 그 집단 지석의 전략적 판단을 하고 추미애 후보가 뭐 5.82%도 굉장히 높은 거긴 합니다만 네. 지난 예상했던 10%에서는 쭉 한 반 정도로 빠지고 그 5%가 그대로 이재명 후보로 그대로 이전을 해서 예. 대장동 뭐 여러 가지 의혹과 상관없이 우리는 이재명 후보를 결승 투표 없이 그냥 가겠다라는 네. 의지를 보여준 결과로 좀 일단 해석을 하겠습니다. 네. 국민선거인단 중에서 58%가 예상. 이재명 후보에게겠습니다. 굉장히 예상보다 높은 거 아닙니까? 높았죠. 저는 뭐 어쨌든 과반 넘을 거라 봤는데 네. 60%까지 거의 육박하는 숫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낙연 후보가 33.48%.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는 사실 거의 추세대로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이낙연 후보가 얻은 표를 보면은 30%, 35% 사이를 이제 왔다 갔다 했는데 예. 그 추세로 물론 이제 호남만 빼고는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추미애 후보가 5.82밖에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누적 득표수가 이제 9.14%인데 그러니까 여기 2차 국민 투표에서 굉장히 빠졌다는 얘기죠. 굉장히 빠져가지고 지금 그 표가 사실상 그 정말 이재명 후보에게 상당히 3만 4만 원 가까이 갔을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러면 남은 게 이제 경기 서울 아니겠습니까? 예. 3차 선거인단이 61만 표입니다. 이제 남은 수가. 그러면은 이제는 사실은 그 저희가 예측컨대 물론 숫자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추세를 놓고 본다면은 결선 투표 가능성은 거의 사라졌다고 보는 게 정확할 듯 싶고 그다음에 왜냐하면 이낙연 후보가 이제 물론 수도권에서 반전을 꾀하겠지만 수도권은 경기는 더더군다나 이재명 지사가 자기 어머니라고 표현을 했었어요. 오늘 보니까 공약 발표하면서 나에게 어머니 같은 고향이 곳이라고 얘기를 했고 네. 서울은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의 추세가 반영되는 이른바 중간 지역에 말하자면 상징과도 같은 곳이거든요. 스윙보트가 가장 많이 몰려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예. 여기에서 뭐 이 정도의 추세를 판세를 뒤엎을 만한 이낙연 후보의 선전이 사실은 쉽지 않은 상황이고 이낙연 후보가 아무리 이제까지 도덕성 그다음에 완전무결한 흠결 이런 걸 강조했지만 그것이 결국 권리당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일반 어떤 그 참여하는 사람들로부터도 그렇게 많은 호응을 받지 못했다는 것. 그렇다면 남은 61만 표의 마지막 최종 승부가 남아있지만 이제 이 추세대로 가면 10월 10일이면은 민주당 후보는 경선에 막이 내릴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진 그 2차 슈퍼위크가 그것을 증명했던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네. 예. 이재명 후보 현재까지의 누적 득표율이 54.9%, 투표 수로 보면 54만 표가 넘습니다. 그 매직 넘버를 75만 표라고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예. 네, 지금 이 순간 이재명 후보의 소감을 좀 현장을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당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 부패 세력들의 이 헛된 공작, 가짜 뉴스에도 불구하고 부패와 싸우고 토건 세력과 싸워서 우리 국민들에게 부동산 불로소득을 최대한 환수한 것에 대한 격려와 또 앞으로도 토건 세력, 우리 사회의 기득권, 부패 세력과 더 치열하게 싸우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반 달성이 40%에 들어온 것 같거든요. 58%면은 이제 서울 경기도 좀 자신 있으시잖아요. 어느 지역이라고 특별히 자신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국민은 현명하고 또 냉철하기 때문에 한순간도 마음 놓지 않고 겸허하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보면 대장동 의혹이 그렇게까지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저는 이 대장동 사건은 곁가지를 가지고 흔들어대지만 본류와 줄기는 국민의힘이 독식하려 했던 개발 이익을 정말 몰입돼 있던 야당의 기초단체장이 4년 넘게 치열하게 싸워서 개발 이익의 일부나마 우리 국민들에게 돌려드린 그런 노력과 투지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평가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오히려 이 대장동 사태가 저의 청렴함과 또 우리 국민을 위한 정치를 증명해주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득표율이 좀 올라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부정과 부패에 대해서는 PR을 막론하고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책임을 묻고 다시는 이런 시도 자체가 가능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정비해서 다시는 이 나라가 소수의 기득권자들이 불로소득을 취하고 다수 국민들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손실을 입는 이 불로소득 공화국을 청산하고 공정한 나라, 투기 없는 나라, 집값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 나라를 만드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사님 경선 때 자제하시다가 오늘 오전에 국민의힘 향해서 돼지 눈엔 돼지만 보인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지지자들 사이에서 사이다가 돌아왔다는 얘기인데 네. 뭐 고민하고 계시는 전략이 이런 일이었나요? 그런 건 아니고요. 뭐 이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는 얘기는 유명한 정말로 대단한 스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아마 이성계 왕이 그 무학대사한테 물어봤을 때 무학대사가 해준 말인데 저는 이게 우리 사람들의 그 사고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아주 훌륭한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막말을 한 게 아니고 세상은 아는 만큼 보이는 거죠. 본인들이 부정부패를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도 다 그럴 것이다 라는 눈으로 보고 또 본인들이 하도 지금까지 거짓말로 거짓 정보로 국민을 속이고 성공을 해오다 보니까 국민의 집단 지성체가 정말 이렇게 성숙한 현대 이 사회에서도 여전히 거짓말하고 또 스피커 많이 동원해가지고 가짜뉴스 마구 뿌리면 국민들이 속아서 본인들을 지지할 것이다. 도둑 잡은 사람, 도둑 막은 사람을 막 도둑이라고 비난하면 잠깐은 속을지 몰라도 국민들이 다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도둑이 적반하장으로 저러는구나. 공공개발 막아가지고 민간개발 시켜서 100% 이익 나눠 먹으려다가 저한테 하필 걸려가지고 절반 이상, 최초에는 70%, 현재 상태로도 50% 훨씬 이상을 뺏겨서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광모 의원이 50억 받은 것도 뭐 이재명 설계 때문이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 얘기가 이재명 아니었으면 한 200~300억 받는 건데 이재명 설계 때문에 50억 받았다 이렇게 저는 들렸습니다. 저는 뭐 언제나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 집단 지성을 믿고 앞으로도 오로지 국민만 믿고 또 국민의 뜻을 존중하고 국민이 맡긴 권한을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만 행사하는 그런 정치, 바른 정치로 다른 세상 계속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네, 고맙습니다. 네, 민주당 2차 슈퍼위크에서도 높은 득표를 차지한 이재명 후보의 소감을 좀 들어보셨는데요. 네. 역시나 좀 대장동 의혹 관련해서 좀 어느 정도 본인의 청렴함을 강조하고 또 무관함을 강조하는 내용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는 철저하게 끝까지 이거는 국민의힘 게이트고 이거는 나는 관련이 없고 내가 5,500억 환수한 거는 나니까 환수했지 다른 사람이 엄두도 못 냈다라는 식의 얘기잖아요. 예. 어쨌든 경선에서 먹혔어요. 그리고 지금 아마 이 논리가 국민의힘 게이트로 프레임을 짜고 그다음에 나는 관리 소홀이 좀 있었을 뿐이고 어쨌든 좀 내가 미진한 것이 있었던 거는 토건 세력들이 그 마귀와 같았다라는 지금 그 이른바 치환하는 프레임 먹히고 있는데 예. 어쨌든 이건 저는 경선까지 갈 거라고 봐요. 그래서 큰 무리 없이 이재명 후보의 저런 말들이 먹혀서 가겠지만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제 본선까지 갔을 때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또 하나 재미있는 지점이 네. 이제 국정감사 하고 있잖아요. 이재명 후보가 10월 10일 날 선출되면 사실 지금 국감에 현재는 출석을 해야 돼요. 네. 10일 날, 15일 날인가 하고 이제 18일 날인가 이제 경기도 국감하고 예. 국토위 국감 출해야 되는데 이제 국감 안 나가요. 만일 10월 10일 되면은 그렇습니까? 본인이 아마 안 나갈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대선 후보가 된다면 그때는 그것도 상당한 무게가 있는 공직 후보이기 때문에 예. 내가 거취를 달리 결정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한 걸 미뤄보면 안 나가요. 그러면 이제 본인은 국감에 나가서 이런 데에 대한 답변할 것도 없어요. 그렇다면은 굉장히 자유로워진 상태에서 앞으로 이제 이걸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거대한 민심의 바다에서는 이 용광로와 같아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잘 털고 가야 된다는 말씀. 지금처럼 논리는 그러니까 경선용이고 내부 당원용이지만 이것이 과연 30%의 부동층까지 아우르는 절대적인 민심의 바다로 갔을 때 이것이 과연 용납할 수 있을 것인가. 아마 출구 전략을 굉장히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잘 짜야 될 것이다. 저는 그 말씀 드리고 싶네요. 나머지 그러니까 1위 제외한 2, 3, 4위 지금 현재 후보들은 그 끝까지 완주는 하는 거겠죠. 예, 뭐 이번 경선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코로나 때문에 지방에 돌아다니면서 돈 쓸 일이 없습니다. 예전 같으면 밥도 많이 사야 되고 여러 가지 이런 게 있었는데 없으니까 그냥 온라인만 하면 되잖아요. 네. 예, 그만둘 이유가 없고 오늘까지 결과를 봤을 때 추미애 후보의 활약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과반을 얻지 못할 확률도 많이 낮아졌고요. 이 상태로 끝까지 결과를 보고 가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무도 사퇴나 하지 않은 상태로 결선까지 안 가고 끝날 가능성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이재명 그러니까 그럼 이낙연 후보는 이렇게 격차를 좁히지 못한 이유는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쭉 보시면 알겠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이낙연 후보의 지지율은 크게 변함이 없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때리면 빠질 거라고 빠진 것이 자기한테 올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렇게 온 표가 뭐 단 한 표도 없었다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잠시만요. 정도였고요. 이낙연 후보의 직접 소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에게 표를 주신 분께 감사드리고 표를 주지 않으신 분들의 뜻도 깊게 헤아리고 있습니다. 일주일 남은 경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예. 오늘 결과 사실상 이제 결선으로 가는 가능성이 희박해졌다고 보는 해석이 많은데 이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 산하민원 유시던 분이 검찰 조사받으면서 수사 성과가 나오고 있거든요. 경선 말미로 가면서 부정적 영향을 더 미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수사 과정과 결과를 그냥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당대표 하시면서 이런 조직도 좀 해놓으신 게 있고 서울과 수도권 그 활성을 좀 어떻게 보시나요? 예. 제가 총리를 할 때나 당대표를 할 때나 개인 영업을 자제하도록 늘 주의를 주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이제 이낙연 후보 표정이 많이 어두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표차를 좁히지 못하고 지금 20만 표 차이가 나고 있어요. 근데 아직 결선 가능성은 열려있다 이렇게 소감을 밝혔네요. 뭐 결선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은 하나 있죠. 대장동 의혹 관련돼서 이번 일주일 안에 뭔가 대단한 결론이 나오거나 아니면 이재명 후보가 직접 수뢰한 의혹 등이 나와서 완전히 판이 뒤집어지는 경우라면 모르겠을 때 그런 경우가 생길 거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이제 가능한 경우라고 하면 그거 하나인 것 같고요. 그렇지 않다고 지금 상태 공방이 이대로 이어진다면 서울 경기 지역 특히 뭐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크게 이길 것이기 때문에요. 이 결과가 전 그대로 갈 거라고 봅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이낙연 후보가 지금 경선 과정에서 표를 좁히지 못한 이유를 말씀하시다가 끊어졌거든요. 네네. 추가로 그러니까 이제 이낙연 후보가 처음부터 전략을 잡을 때 이재명 후보의 잘못된 점을 부각하면 그 표가 나한테 올 것이다라고 이렇게 됐는데 오늘 당장 이 자리에서 토론도 그렇지만 이낙연이 어떤 사람이다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 갖고 논쟁을 하고 다 지나가니까 이낙연의 이름은 알지만 그가 지금 하고 있는 정책이 무엇인지 어떤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지를 아무도 이야기를 하지 않으니 기존에 지지하던 분들 외에 중도층 분들이 눈을 돌릴 여유가 없었던 거죠. 그런 여유를 만들어내는 건 본인의 역할이었던 건데 포지티브에 비해서 네거티브가 압도를 하면서 결국은 본인의 빛을 못 낸 것이 그리고 그 조명을 자꾸 상대방에게 비춰준 것이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짧게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우리 이제 언론에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정치인은 부고기사 빼놓고는 언론에 다 나는 걸 좋아하고 또 그렇게 나야 한다 그러잖아요. 네. 그게 바로 노출효과입니다. 노출효과인데 어찌되었건 지금 그 네거티브든 포지티브든 간에 이재명 후보는 중심에 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선거에 이를까는 축이 됐거든요. 찬반이 있었지만. 그러니까 스포트라이트를 가장 받으면서 갖고 이낙연 후보가 무언가를 얘기하는데 무대 조연 같았거든요. 그게 이제 지난 한 달간 이제 당원들 눈에 비쳤던 거고 또 하나는 정말 흠결 있는 후보인가라는 걸 결정적으로 입증하지 못했어요. 결정적으로 입증하려고 그러면 뭔가 확실한 걸 해야 되는데 또 한 당이잖아요. 그러니까 레드라인을 넘지 못해요. 이런데 어떤 경계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걸 넘지 못하니까 목은 간질간질하고 그 선은 지켜야 되고 그러는 과정에 시간은 흘렀고 뒤집일 수 있는 터닝 포인트가 마련되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노출 효과에 대한 고스란히 그것이 어떤 찬이든 반이든 음이든 양이든 그 효과를 고스란히 이재명 후보가 가져갔다. 그런 바람에 조금 더 가져갈 수 있었던 추미애 후보가 그것마저도 가져가지 못하면서 그것이 온전하게 이재명 후보와 합산되면서 지금 바로 58%까지라는 지금 아주 어마어마한 지금 득표를 하게 된 거죠. 네, 김 소장님 조금 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일주일이 남았잖아요. 최종 승자를 가리게 되는 시간까지. 네. 그때까지 대장동 의혹 관련해서 결정타가 나오지 않는 이상 이낙연 후보로서는 어떤 막판 판세를 좀 뒤집을 만한 전략은 좀 없다고 보시는가요? 그러니까 이제는 고민할 시점이죠. 막판이고 이제 61만 표가 남았는데 그럼 61만 표는 사실 불리한 지형이에요.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가 지금까지 가져왔던 캐릭터로 그러니까 중도를 상징하는 수도권에서 서울과 경기인데 과연 전 있을까? 저는 차라리 이낙연 후보가 지금은 이제 어떤 형태든지 결선에 대한 가능성이 희박해져 가고 있지만 이제는 자기 걸 얘기하는 거에 오히려 그게 기회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 가지 방도를 해서 했지만 이제는 본인도 지금 하면서 뭐 검찰의 수사 결과 지켜봐야 되겠다고 얘기하지만 이제는 손이 검찰로 넘어가 버린 상황에서 저는 차라리 남은 기간 정말 그 이재명 후보,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가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무엇을 하고 싶었던 것인지를 진솔하게 61만 남은 당원들에게 하는 그렇게 전략적 그 어떤 좀 터닝 포인트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해야지 이 상태로 가면은 무난한 패배를 당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은 이낙연 후보가 이 지점에서 과연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제까지 총리도 했고 당 대표도 했고 유력한 대선 주자로서 이제까지 왔던 만큼 저는 이제 마지막에 이 일주일에 정말 그 어떤 상황을 잘 정리하는 게 이낙연 후보 향후 정치 생명의 그 어떤 근간 혹은 또 기본이 될 것 같아서 정말 고민이 깊은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지금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후보 표차는 20만 표 정도 차이 납니다. 물론 이제 한 주가 남았고요. 다음 주에 경기, 서울 3차 선거인단 포함하면 5, 60만 되면 수치상으로는 뭐 뒤집을 가능성도 물론 있으니까요.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 그러니까요. 1위 후보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했으니까 이제 말씀하신 2위 이낙연 후보가 앞으로 일주일간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하는지 한번 예측 좀 해볼까요? 일단 이낙연 후보는 이번에 선거가 끝난다고 정치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 이낙연 후보의 본인뿐만 아니라 캠프에 많은 의원들이 있거든요. 근데 의원직은 사퇴를 이제 한 본인은 거죠? 그렇지만 그렇지만 정치인으로서 이낙연은 남아 있는 것이고 특히나 같은 캠프 내 수많은 현역 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도 이제 방향을 잡아야 되는 상태죠. 그래서 더 네거티브를 해서 남은 한 주를 어떻게 해서 뒤집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이고요. 어쨌거나 원팀의 기조를 만들어가는 그림으로 내가 패배하더라도 힘을 합치겠다.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것이 오히려 저는 지지율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중요하게는 이번 대선이 뭐 모든 정치의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 뒤를 바라본다면 어떻게 잘 화합을 해서 갈 것인지에 대한 그런 그림과 메시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그런 마지막 인상을 잘 남기는 게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 전에 그 평론가님께서
추미애 후보가 혹시라도 사퇴를 한다면이라고 그 혹시라는 단어를 붙이셨지만 지금 이제 오늘 결과를 보고 나서는 추미애 후보의 사퇴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전혀 없죠. 그렇습니다. 추미애 후보와 이제 박용진 후보는 이렇게 할 겁니다. 추미애 후보는 끝까지 완주하면서 남은 표를 가진 다음에 검찰 개혁에는 상징을 가지고 다 차기 정치를 아마 도모할 겁니다. 뭐 서울시장 출마라든가 이런 걸 할 것 같고요. 박용진 후보는 이제까지 또 새로운 어젠다 여러 가지 좀 말하자면 약간 여당 내 야당 같은 모습을 보이면서 자기만의 어젠다를 많이 냈잖아요. 그 자산을 가지고 갈 겁니다. 이제는 민주당 경선은 아마 4인 최종 후보로 가면서 마지막 자기가 갖고 있던 의제들을 보여주는 그런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높고 지금 김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이낙연 후보가 어떻게 마지막 이 출구 전략을 잘 짜면서 이 경선의 대미를 장성할 것인지 이것을 아마 오늘 내일 아주 굉장한 숙고를 통해서 꺼내놓고 그것을 국민들에게 많이 동의받는 것도 마지막 승부를 향한 본인의 또 승부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민주당 대선 순회 경선 그리고 2차 슈퍼위크까지 저희가 좀 투표 결과와 함께 또 김성애 정치연구소 싱크와이 소장, 최수영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